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K1 전차의 변속기 국산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K1 전차의 엔진이 뭐고, 그리고 출력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현재 K1 전차의 엔진은 독일의 MB871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의 출력은 1200마력이죠. 정확히는 이 엔진은 8기통 엔진이고, 각 실린더당 150마력을 발휘해서 1200마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K1 전차를 우리나라가 운용한 지도 이미 30년이 넘어가고, 그래서 당연하게도 엔진도 운용한 지 30년이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전차의 엔진은 무조건 오래되었다고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엔진 가동시간이 4800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창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주기적으로 8년 정도 운용하게 되면 4800시간이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8년 주기로 엔진을 창정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K1 전차들의 엔진은 이미 3차 창정비가 끝난 엔진이 많다는 겁니다. 보통 전차의 엔진 수명 주기는 4차 창정비까지입니다. 한마디로 4차 창정비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창정비를 하지 않고 엔진을 교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3차 창정비를 마친 K1 전차들의 엔진은 앞으로 한 번만 창정비를 더 하게 되면 교체해야 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K1 전차를 퇴역시키고 새로운 전차를 도입하자고 이야기하실 텐데요. 그러나 K1 전차는 보병지원 전차로서 최소 2040년대까지는 우리 군에서 운용하기로 이미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K3 전차의 개발 일정도 그에 합당하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 K1 전차가 전량 퇴역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K1 전차의 엔진은 2040년대까지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수명이 다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K1 전차의 엔진 교체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솔직히 K1 전차의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떤 엔진으로 교체할까만 문제로 남아있는 거죠. 물론 두산이 흑표전차용으로 개발한 DV27K를 탑재하는 제안 등을 했지만 분명히 DV27K는 엔진이 콤팩트해서 출력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K1 전차에 탑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크기는 콤팩트하지만 엔진의 규격이 K1 전차의 엔진실과 달라서 이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K1 전차의 엔진실을 대대적으로 개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K1 전차에 그리 많은 비용을 들이는 걸 원치 않았고, 현재 탑재된 MB871 엔진을 드러내고 그대로 그 자리에 엔진실 개조 없이 새로운 엔진만 장착하면 되는 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MB871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 중인 STX에서는 MB871 엔진과 똑같은 크기의 엔진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개발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더욱더 이 엔진은 기존 MB871 엔진과 크기가 같은 것만이 아니라 출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엔진도 8기통 엔진으로 커먼 레일 방식, 그러니까 전자식 직분사 방식의 기술을 적용해서 각 실린더당 출력을 150마력에서 170마력으로 증가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의 출력은 1360마력입니다. 그래서 이 엔진의 이름도 SMV1360입니다. 더욱더 STX는 이 엔진을 대당 5억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MB871 엔진은 대당 6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STX는 이 SMV1360을 대당 5억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출력도 올라가고 가격도 더 싼 엔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보면 국산화하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은 K1 전차 엔진의 국산화를 육군이 거부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흑표전차에서 엔진 국산화 과정 중에 너무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군이 내심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국산 엔진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흑표전차에는 국산 엔진이 장착되고 있고, 그래서 국산 엔진의 실전부대에서의 신뢰성을 업체 관계자, 그러니까 로템 직원이겠죠. 그리고 육군 관계자, 당연히 7군단 관계자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대답을 피합니다. 솔직히 조금이라도 국산 엔진의 신뢰성이 독일 엔진과 같은 수준이었다면 칭찬 일색일 텐데 이분들은 대답을 피해버리더군요. 그래서 지금 흑표전차에서의 국산 엔진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인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은 K1 전차의 국산 엔진 도입을 반대하고 그냥 기존 MB871 엔진의 재생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출력도 향상되고 가격도 더 싼 국산 엔진을 놔두고 더 비싸고 구식인 기존 엔진을 다시 생산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솔직히 오죽했으면 육군이 저런 반응을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 방사청과 STX는 국산 엔진 개발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육군이 된 핑계가 바로 변속기입니다. 지금 현재 K1 전차에 탑재된 변속기는 독일 GF사의 LSG3000입니다. 이 변속기는 전진 4단 후진 2단을 제공하는 변속기인데요. 문제는 이 변속기가 지원하는 출력은 1300마력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STX에서 1360마력의 엔진을 개발해도 실제로 나오는 출력은 1300마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육군은 엔진을 교체해도 실제로 증가하는 출력은 100마력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TX는 새로운 변속기를 개발할 회사를 물색하게 됩니다. 우선 STX는 현대자동차에 변속기를 공급하는 현대트랜시스에 새로운 변속기를 개발할 수 있는지 문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트랜시스는 전차용 변속기는 생산 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개발을 거부해버립니다. 개발 자체도 어려운데 생산 수량도 너무 적어서 별로 이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기존의 K1 전차에 변속기를 공급하고 있던 GF사는 어떨까요? 이 회사는 마침 사우디에 1400마력급 변속기를 제안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개발비만 지급해주면 개발할 수 있다는 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속기 문제는 이걸로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한 2년 전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좀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독일의 GF사가 지상장비 부분을 철수하고 수상 부분에만 집중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지상용 변속기를 더 이상 개발도 하지 않을 것이고 1400마력급 변속기는 고사하고 기존에 공급받던 1300마력급 변속기조차도 공급이 중단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K1 전차용 변속기 국산화 계획이 수립됩니다. 물론 현대트랜시스에서 개발해 주면야 좋겠지만 이런 양산차용 변속기를 만드는 회사가 소량만 필요한 전차용 변속기를 만들 리는 없고요. 결론은 이번에도 S&T 다이나믹스입니다. 내 흑표용 변속기를 개발한 회사죠.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은 사업의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STX가 K1 전차용 엔진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200억대라고 했는데요. 참고로 K9용 엔진 개발비가 2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K1용 변속기는 개발비가 457억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엔진 개발비에 거의 2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육군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연스럽게 K1 전차는 지금 엔진도 그리고 변속기도 국산화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변속기는 그냥 기존과 별 차이 없이 국산화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S&T의 주장에 따르면 기존 GF사의 변속기는 대당 2억이 넘는데 좀 더 저렴하게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전진 4단 후진 2단의 변속기였지만 새로운 변속기는 전진 5단 후진 2단으로 전진이 한 단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개발의 핵심은 바로 전자제어 장치의 국산화입니다. 요즘 변속기들은 다 변속기의 회전량을 전자제어 장치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게 전부 수입산이었다는 겁니다. 당장 흑표전차의 국산 변속기인 EST15K도 전자제어 장치만은 독일 GF사로부터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제어 장치라는 건 말 그대로 변속기의 회전량을 제어해주는 장치인 만큼 핵심 중의 핵심 부품입니다. 이번에 K1 전차용 변속기는 바로 이 전자제어 장치도 국산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흑표전차용 ES15K 변속기의 전자제어 장치도 국산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K1 전차의 성능도 향상해 줄 거라고 해요. 당장 제자리 선회를 더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K1 전차가 제자리 선회를 하려면 조종수가 회전량을 조절해 줘야 해서 이걸 숙달하려면 어느 정도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속기는 조종수가 전차의 제자리 회전을 좀 더 편하게 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변속기는 K1 전차의 연비도 개선해 준다고 해요. 우선 전자제어 장치가 국산화되는 만큼 최적의 회전량을 적용할 수 있고 당연히 변속 품질이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연비도 개선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개발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 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총 52개월이라는 상당히 긴 개발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이 어렵다는 뜻이겠죠.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K1 전차는 모든 동력 시스템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리 되면 내심 K1 전차의 방어력 강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원래 K1 전차는 5톤 정도의 무게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확장성은 있지만 무게가 이 정도 증가되면 동력 계통에 약간의 무리가 간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그래서 뭐 핑계라면 핑계이지만 이 때문에도 육군은 K1 전차의 방어력 향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력이 1360마력으로 증가하면 충분히 무게 증가에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마 그럼 동력은 그러하다고 해도 서스펜션이 견딜 수 있겠냐고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오래전에 K1 전차용 신형 토션바는 개발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엔진 추력 부족으로 토션바를 교체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적용 안 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K55A1 개량에 사용했죠. K55A1이 이 새로운 토션바를 적용해서 마지막 보기륜을 강화해서 자주포의 포 발사 충격을 흡수해서 스페이드를 내리지 않고도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토션바는 이미 오래전에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K1 전차는 상당한 무게 증가도 견딜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마련된 셈이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상당한 방어력 강화도 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육군이 K1 전차의 방어력을 강화할지 자체는 미지수이지만요. 어떤가요? 어쩌다 보니 육군은 전혀 할 생각도 없는 사업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원래 육군이 원했던 건 기존 엔진과 변속기를 그냥 그대로 재생산해서 장착하는 것이었는데, 육군의 생각과는 다르게 의도치 않게 국산화를 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K1 전차의 출력도 그리고 조종성도 개선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흑표전차의 동력 계통에 질려버린 육군이 이걸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마 여러분 중에 K1 전차의 엔진이 국산화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변속기가 국산화된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래서 어쩌다 보니 K1 전차는 지금 엔진은 물론 변속기도 국산화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K1 전차의 동력 계통 국산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